네, 이번 순서는 잡지 속의 최신 육아 정보를 알아보는 시간 육아 트렌드 핫이슈입니다. 오늘도 월간지 맘앤앙팡의 이은선 기자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주제가 굉장히 이색적이에요. 지금 가장 핫한 예체능 교육기간인데 직접 체험도 해보셨다고요? 예, 유아기에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교육 중에 하나가 바로 예체능 교육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영어나 놀이교육 외에도 예체능 뭐 하나 정도는 시키는 것이 이제 추세이기도 한데요. 그렇다고 이제 뭐 남들 다 하니까 뭐 해야지 이런 마음보다는 이제 예체능 교육으로 이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제 아이의 적성에 맞는 과목을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맘앤앙팡 5월호에서는 유행하는 예체능 교육과 교육기관에 대한 이제 기획 기사를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은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는 그 아이의 적성을 조금이라도 빨리 발견해서 제2의 김연아를 만들고 싶어 하는 엄마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이들 교육 방법에는 뭐 유행이 있나요? 예전에는 이제 악기 배우는 것으로 이제 시작했다면 요즘에는 이제 영아기부터 통합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 이제 트렌드로 자리 잡았고요. 이런 곳에서는 보통 이제 2세부터 한 5세 정도 때는 이제 노래를 따라 부르거나 다양한 타악기를 이제 만지게 하면서 리듬감을 익히고 또 이제 표현력, 음감을 키우는 수업을 주로 하고 있고요. 흔히 생각하는 이제 피아노나 바이올린 같은 것은 이제 보통 6, 7세경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단순히 연주 실력을 키우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기보다는요. 음악을 듣고 느낀 감정을 표현하거나 이제 음악을 듣고 이제 음을 구별하는 그런 수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체육교육도 마찬가지인데요. 영아기부터 이제 발달에 맞는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이제 신체 기관부터 사회성, 두뇌, 뭐 언어 능력, 정서 발달까지 추구하는 곳이 굉장히 많고요. 요즘에는 이제 이런 통합적인 성장 발달 검사를 통해서 아이에게 언제 어떤 스포츠가 필요한지 컨설팅해주는 이제 전용 스포츠 클럽도 생겼고요. 흔히 생각하는 이제 수영이라든지 발레, 축구, 뭐 댄스 같은 이제 전문 과목은 이제 6, 7세경에 시작을 하는데요. 요즘 이제 김연아 선수 때문에 피겨스케이트도 굉장히 인기이고요. 또 하나 트렌드를 말씀드리자면 이제 요즘에는 이제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자연스럽게 영어를 익히는 그런 이제 예체능 수업도 인기인데요. 피아노랑 이제 영어가 만난 뭐 피글리시 또 이제 태권도랑 영어가 만난 태글리시부터 뭐 영어 발레, 영어 뮤지컬 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이 미리 배워야 할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 좀 해주세요. 예, 가장 인기를 얻고 있는 교육기관에서 이제 제가 아이들하고 같이 수업을 실제로 받아봤는데요. 우선 이제 요즘 남자아이라면 이제 뭐 기본으로 배우는 축구교실에 먼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사범군 축구교실이라든지 홍명보 축구교실 같은 곳이 이제 사실 브랜드 네임도 있고 강사진이라든지 프로그램이 굉장히 체계적이어서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특히 홍명보 축구교실 같은 경우에는 뭐 수원 캠프에 이어서 이제 몇 년 전에 서초 캠프까지 오픈해서 큰 호응을 얻고 있고요. 이곳은 이제 전 국가대표 선수뿐이 아니라 이제 미국이라든지 일본의 코치진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감수하고 했다는 그런 프로그램을 도입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제가 수업 지켜본 아이들이 이제 6, 7세 반 수업이었는데요. 사실 어린아이들이어서 그런지 굉장히 이제 뭐 공 따라 우르르 몰려다닌다거나 아니면 패스도 굉장히 미숙한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공이 더 클 것 같아요. 예. 사실 축구는 이제 개인기보다는 굉장히 조화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경기 흐름이라든지 규칙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더라도 매 시간 이렇게 포지션을 바꿔가면서 경기를 하고 있었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사회성을 키워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자아이들 도 굉장히 눈에 많이 띄었고요. 그래서 홍명보 축구교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5살에서 13살까지를 대상으로 하고요. 일주일에 이제 60분씩 한 번 수업을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비용이 한 달에 6만 원 정도 수준입니다. 다음은 이제 많이 알려진 곳이죠. 이제 YMCA 유아 수양교실에 다녀왔는데요. 이곳은 이제 나이보다는 아이 수준이라든지 실력에 맞춰서 초급, 상급, 중급으로 나눠서 이제 그룹 수업을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한 클래스 정원이 20명 정도, 그래서 20명의 아이를 전문 강사 2명이 맡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유아기에 수영을 이제 배우기 전에 물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이런 게임부터 시작하는데요. 물속에서 이제 훌라후프 통과한다든지 잠수해서 바둑돌 잡기 같은 이런 게임을 하면서
물 적응 훈련을 먼저 받습니다. 사실 수영은 이제 어리더라도 기본을 제대로 익혀야 하기 때문에 매 시간 기본 훈련을 빠뜨리지 않고 받게 됩니다. 그래서 7살 아이 기준으로 이제 시작한 지 한 2개월 차 정도 되면 헬퍼와 키판을 잡고 이제 능숙하게 헤엄칠 정도의 실력을 키울 수 있고요. 주 3회 50분씩 수업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요. 비용은 지역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월 한 달에 이제 4만 원에서 6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네. 축구에 수영까지 운동신경뿐만 아니라 사회성까지 길러준다고 하니까 귀가 쫑긋해지시는 부모님들 맞아요.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 밖에 또 다른 교육기관도 있을까요? 예, 음악교육기관에도 다녀왔는데요. 흔히 이제 음악교육하면 바이올린이나 뭐 피아노 이제 악기 배우는 것만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다녀온 이제 야마 음악교실 같은 경우에 기존 음악교육의 틀을 깼다는 점에서 엄마들한테 인기를 얻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이제 진정 이제 음악을 즐길 줄 아는 아이로 키우는 것이 이곳의 핵심이고요. 아이들이 이제 음악을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엄마가 수업을 같이 하고 있었고요. 또 이제 악기 연주뿐이 아니라 뭐 듣기 또 노래하기, 음표 읽기, 작곡 같은 이제 모든 음악적인 요소를 아이 연령에 맞춰서 지도하는데요. 아이들의 이제 듣기 능력 때문에 연령별로 이제 확실하게 분반을 해서 수업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만 3세 때는 뭐 캐스터네츠라든지 트라이앵글 같은 타악기를 이용해서 리듬을 이제 표현하는 수업. 그다음에 만 4세부터는 전자 키보드를 이용해서 다양한 리듬과 소리를 경험하는 수업을 하게 되고요. 야마 음악교실은 이제 강남센터 외에 전국에 한 20개 정도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60분 수업을 기준으로 비용은 이제 한 달에 8만 원에서 9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다양한 교육기관이 정말 많은 것 같은데요. 물론 여러 가지를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엄마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예체능 교육은 사실 잘만 하면 아이의 약점을 보완하는 좋은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이제 예체능 교육의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한데요. 단순히 이제 즐기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것이 목적인지 아니면 좀 더 전문성을 키워주고 싶은지 그런 목적에 따라서 기관을 이제 선택을 해야 되겠고요. 만약에 이제 아이의 적성을 발견해 키우고 싶다는 그런 목표가 있더라도 사실 뭐 단기간에 실력이 쌓이기를 이제 바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몇 개월 한다고 사실 뭐 제2의 김연아나 박태환이 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큰 기대는 버릴 때 대신에 이제 아이의 적성과 소질을 발견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유지하라는 것이 이제 두 번째 명심해야 할 점입니다. 듣다 보니까 그 이태식의 개가 어린이 교실 이런 것도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알게 키우기 위해서. 네. 알겠습니다. 적성에만 맞으면 예체능 교육이야말로 어떤 공교육보다도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이의 의지와 더불어서 주변의 조언까지 꼼꼼히 체크하신 뒤에 딱 맞는 교육기관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미니 팁 어떤 건가요? 예, 앞서서 예체능 교육을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이거보다 중요한 것이 엄마의 훈육 태도, 이제 특히 말 한마디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엄마의 말이 아이를 성공으로 이끌 수도 있고, 또는 반대로 이제 불행으로 이끌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예를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엄마의 말이 아이를 성공시킨 경우인데요. 독일의 철혈 재상이죠. 비스마르크의 경우에는 이제 그 간신히 대학을 졸업하고 자주 직장을 옮기는 이제 아들을 비난하는 대신 엄마가 이제 무엇이든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야 하고 말했다고 하고요. 반대로 이제 엄마의 말 때문에 아이가 불행해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히틀러 엄마의 말도 꼽을 수 있는데요. 히틀러의 이제 아버지가 굉장히 출세욕이 강해서 아들뿐 아니라 아내에게도 굉장히 혹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이제 억눌려 사는 엄마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분노를 표출할 때가 굉장히 많았다고 하는데요. 이때마다 이제 엄마는 아들의 분노와 광기를 보면서도 내가 하는 일은 뭐든지 옳다고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아이를 인정하고 격려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렇게 잘못도 옳다고만 해가지고 결국에는 아이들의 이제 광기를 더 키운 셈이죠. 네, 부모님의 관심과 배려가 우리 아이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원동력이라는 걸 또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네. 자, 오늘도 알찬 정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